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는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어 긍정적이란 반응도 있지만 남발된 현수막이 운전과 보행에 방해를 줘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장평로 남부시장 사거리.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람이 오가는 거리 곳곳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을 위해 누가 뛰고 정당이 어떤 정책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저분들을 아는 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매스컴을 통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거리마다 아무렇게나 내걸린 현수막이 보행과 운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막말 수준의 문구들도 거슬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추석 명절 인사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현수막까지 평소보다 더 많이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 커졌습니다. 좀 시야를 좀 방해하는 것도 있고 지금 보십시오. 막 여기저기 막 붙어가지고 누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최근 지자체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조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정당 현수막 규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정 게시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별 현수막을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많은 정당 현수막이 개첨이 돼가지고 저희 이제 시민들이나 이렇게 안전 통행이나 그다음에 도시 미관 저해 등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함을 많이 주어서 전라남도의회에도 개수와 내용을 규정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소수 정당의 홍보 통로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께 거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법과 제도로 강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독재적 발상이고 시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알리는 동시에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정부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철 관련 업종만 입주하도록 묶여있던 동호원 부지에 대한 규제가 풀렸습니다. 당장 포스코의 신규 투자가 가능해졌고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도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이 광양제철소 동호안을 방문한 지 6개월 만에 광양 국가산단 활성화의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230만 평 규모의 광양 국가산단이 제철 관련 업종만으로 제한됐던 규제가 풀린 겁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초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조성된 동호안은 1989년부터 공유수면 매립이 시작돼 2030년대 중반이면 전체 매립 공사가 끝납니다. 포스코는 빠르면 올해 안에 첨단 기술과 탄소 중립 녹색 기술 업종 등 향후 10년간 계획된 4조 4천억 원 규모의 동호안 신규 투자를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동호안 내 2차 전지, 에너지 및 수소환원 제철 관련 사업의 착수를 위한 실시계획 인허가는 포스코에서 기 발표드린 시점에 승인권자인 광양시 및 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신속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 제철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 프로젝트는 40조 원 가까운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광양 국가산단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2차 전지와 수소산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광양시도 이번 규제 개혁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2차 전지 분야가 다른 지자체와 겹치는 아이템일 수 있지만 이미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단 조성이 완료된 부분이요. 특히 이제 제철소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2차 전지나 신산업을 가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발처 특구 공모 선정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하여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의 오랜 수건이 해결되면서 정부의 새로운 기회발전 특구를 매개로 광양시의 미래 신성장 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에서는 아직도 분양 전환 문제를 놓고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임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업체가 분양 전환 시점에 편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적용 시점이 논란인데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읍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분양 전환 과정에서 우선 분양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법적 다툼으로 진통을 겪었던 곳입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이후 전체 850여 세대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분양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 100세대 정도는 지금 조만간 항소심 판결 나면 거기도 등기전 예정이고 사실은 임차인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아직도 여러 임대 아파트들이 분양 전환을 놓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시기 아파트 건설사가 우선 분양에서 탈락한 세대들을 다른 임대 사업자에게 매각했고 이 임대 사업자는 또다시 개인에게 쪼개서 팔았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며 제기한 법적 다툼은 수차례 매각이 이뤄지면서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포기하고 나는 세대도 있고 우선 분양 여부를 놓고 줄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는 우선 분양 시 업체가 이익을 볼 수 없지만 부적격 세대는 시세에 가까운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 사례를 막기 위해 2020년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임차인이든 제3자이든 분양 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임대주택 분양을 하면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기존 임대주택 사업법에 적용을 받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 소모적인 분쟁을 막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수거된 해양 쓰레기가 약 12만 6천 톤으로 이 가운데 플라스틱이 84만여 개, 9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수거량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수거한 양은 11만 1천여 톤인데 이 가운데 전남의 수거량이 3만 4,671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학년도 전남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접수 결과 181명 선발에 817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치원 교사는 20명 선발에 423명이 지원해 21.1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2024년 2월 2일 발표 예정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열리는 가운데 목포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이어집니다. 목포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는 내일 밤 8시부터 전국체전 기념 목포 해상 W쇼가 목포 플렉스란 주제로 펼쳐집니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오늘부터 2023 서남권 뮤지엄 페어가 열리고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897 야외 무대에서도 오는 15일 가을음악회 연풍연가가 개최됩니다. 목포항이 방치 선박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 위는 물론 육상 주차장까지 방치 선박들로 가득한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북항 인근 주차장. 차량이 아닌 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만법 위반 경고장도 붙어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듯 선박 내부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육상에 올라와 방치돼 있는 요트에는 잡초가 가득합니다.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은 육상에 올라와 있는 선박 때문에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도 전혀 못 하잖아. 정말 여기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 하고 있잖아. 장기 방치 선박 문제는 육상이 아닌 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 동명동 무량장에 어선이 접안해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선박에는 어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어선이 접안하는 길목에 선박을 묶어둔 채 사실상 창고 용도로 쓰는 겁니다. 필요한 장비를 싣고 갔다가 필요 안 하면 거기다 퍼놨다가 한마디 말해서 우리 집으로 말하면 찬거예요. 이들 방치된 선박들 때문에 다른 선박들은 접안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저기다 접안하다가 접에 사고가 나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 선주가 부딪히고 무너지라고 하면 무너지죠. 장기 방치 선박들이 있던 곳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육상에 올라와 방치돼 있던 요트는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목포항 바다 위에서 사실상 창고 용도로 쓰이던 선박들 역시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치는 자진해서 치울 것을 권고하는 스티커 부착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소유자가 파악이 되면 자진 제거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박들이 다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처리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기 방치 선박들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들의 적극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취임 당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부채 200조 원을 기록한 데다 에너지 시장의 다변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라고 판단한 건데요.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전기료 인상 등을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지만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는가 하면 필요한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부터 줄곧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누적 적자 47조 원, 부채 200조 원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국제연료의 가격 상승 등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동철 사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21kW당 25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우리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40%를 올렸는데 어떻게 더. 지난 5월 발표한 자산 매각 등의 자구 노력 방안도 대부분 실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산 매각은 서울시의 계획을 바꿔야 되는 절차상에 조금 지연이 있고요. 또 임금 반납이라든지 성과금 반납은 노조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역시 당장 성과를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한전은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설립해 전북 고창 등의 해상풍력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 부처 협의 등에 2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소극적인 현 정부의 기조 속에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법안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장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도 자산 매각도 어렵고 장기적 성장 동력이 될 사업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 최근 김동철 사장이 몇 주 안으로 특단의 자구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무엇보다 이를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근현대 한국 나전칠기 작품 134점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뛰어난 작품들이 전국 체육대회 기간 동안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전 57로 꾸며진 한 폭의 금강산 산수화가 밥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산봉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나뭇가지 하나하나에도 섬세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근대 한국 나전 칠기의 시작으로 불리는 전성규 장인의 산숨은 나전 57 대골반입니다. 박쥐와 쌍봉, 쌍학 등이 국화와 무궁화 문양과 함께 정교하게 표현된 나전 57장. 무형문화재 김봉룡 장인의 나전 57장으로 감정 가격만 6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5월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작품들로 구성된 현대 한국 나전 36인전. 이 전시회는 손 전 의원이 18년 동안 수집한 134점의 나전 칠기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컬렉션을 하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또 그리고 그것을 기증하셨다는 데 대해서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시회는 근대 나전 칠기의 시족격인 전성규 장인부터 그의 제자인 무형문화재 김봉룡, 송주환, 신북일 장인들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봉룡, 김태희 장인들의 제자들의 작품과 3배의 오칠을 반복해서 만드는 건칠 작품 등도 선보이고 있어 나전 칠기의 변화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계보를 따라서 스승과 제자를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또 한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분들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입니다. 목포시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 수준 높은 나전 칠기 작품 전시회가 개최돼 관광 문화도시 목포의 품격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목포시 기증품 특별전 현대 한국 나전 36인전은 오는 12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그린아일랜드의 도로 복원 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정원박람회 프레스데이 자리에서 그린아일랜드의 박람회 폐막 후 1.03km 구간의 도로 복원 여부에 대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시민 다수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와도 함께 수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위에서 최근 실시한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85% 이상이 존치 의견이 나온 바 있다며 존치를 하게 된다면 교통 불편에 대한 보완 사항 등의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시집행부가 제출한 여수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 부담 의결안에 대해 사업 규모나 운영 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